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강주에 있는 지하철 2호선하고 그 부동산에 그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해보고자 한번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한 1호선부터 강주광역시 1호선부터 지하철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동역이 있고요. 도산역이 있고, 이런 송정공원역, 공항역, 서창, 김대중 컴퍼니센터역, 상무역, 운천역, 화정역, 돌고개역, 양동시장역, 금남로, 이게 남강주역, 이게 학동 중심, 중심사, 서태역까지 해서 지금은 녹동역, 여기는 지하철, 차량 기지역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다 보니까, 이 광주시에 봐보면 이게 지금 노란 선이 보이신가요? 이게 이제 순환로죠, 순환로. 이게 그러다 보면 광주 사람들이 그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 1호선에 대한 그 적자가 많이 누적되어져 있고, 광주 사람들의 성향이 대부분 다 직업에 따라서 대부분 요즘 현대 시대는 대부분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광주 사람들의 성향이 그 차량을 집집마다 한 2대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서울은 통상 집에 차량이 한 대 있는 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이게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워낙 그 모든 동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광주 사람들이 지하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주에서만 살아봐서 그런 것 같고요. 이 광주 지하철역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광주 지금 인구 중에서. 그래서 적자도 지금 계속 많이 나고, 근데 적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하철은 다 적자가 납니다. 서울도 적자가 나오죠. 적자를 내지 않는 데는 어차피 없습니다. 뉴욕에 있건 LA에 있건 다 적자를 냅니다. 프랑스 파리건 런던이건 국가가 어차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심 형성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니까 어차피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은 많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해에 광주광역시 또는 다른 도시도 그러겠지만은 군 단위도 가서 봐보세요. 모든 국내 버스나 시내 버스가 있는데 국가 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이 안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어차피 국가 보조금을 버스 회사에다 주나 지하철에다 주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래도 적자 저래도 적자고, 보조를 해주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해. 어차피 돈이 이리에서 적자가 나, 저리에서 적자가 나나.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무인 버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벌써 지하철은 무인화 시대가 지금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서울에서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중전철은 아직 그 옛날 구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또 사용하고 있고 운전을 하고 있고, 노조원들 때문에 사실 그것을 못 바꾸긴 하겠지만, 새로 생긴 경전철의 차량들은 지하철들은 다 무인화 시스템이 있고, 무인화 시스템으로 더 정확한 시간 또 고장 없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1호선을 광주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한 게 아니라 2호선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죠. 2호선을 반대를 많이 하는 이유가 1호선만 경험하고, 사실 광주, 제가 그 통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광주 인구에 아마 이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는 인구가 아마 10%나 될까, 10%도 안 될까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죠. 왜냐하면 이 순환선을 타게 되면 순환선 돈 한 1,200원 두 코스 더 들어가면 한 2,400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지금 되어지는 것 같은데, 완전 또 더 돌리면 더 들어가겠죠. 근데 보통 한 바퀴로 완전 삥 도는 건 아니니까, 보통 이제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거의 광주 시내를 3, 40분 이내면 대부분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을 또 아끼기 위해서
또는 거기 이 순환선에 이제 걸리지 않는 도심 한가운데를 뚫고 가려고 했을 때 차량으로 뚫고 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되고요. 도심에서 내에서 시간으로 소비하는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재수를 한 1년간 해봤는데, 제가 부산에서 재수를 할 때가 90년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부산의 지하철이 부산대학교 위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서면, 남포동 이렇게 해서 일직선상의 지하철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부산 대도시 광주광역시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쪽 지하철을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해서 타보기도 하고, 집에서 안락동에 있었는데 서면까지 해서 그 아래 학원을 가보고 싶어서 동선을 봐보는데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부산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대학교 가고 군대 갔다 오고 그 이후에 가보니까 부산에서 지하철이 노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저도 부산에 가서 한 10년 후에 갔었을 때는 노선이 많이 늘어나져 있으니까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면 이게 왜 무슨 이게 외지인들은 어떤 도시에 가게 되면 사람들한테 잘 몰라서, 지금은 이제 웹 이런 거 좀 더 개발이 돼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뭐 없어서 버스 노선도 잘 계속 물어봐야 돼요.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잘 모르죠. 정확한 사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니까 길거리 그 버스를 다 이용한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서울에 가서도 그런 현상을 많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귀찮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지하철만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했을 때도 지하철을 이제 이용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면 노선이 많이, 지금은 이제 부산광역시도 노선이 많이 늘어나서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하철 노선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지하철 노선도 이용하지만 버스도 이용하게 되어지는데 좀 불편함을 이제 느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서울에 제가 직장 생활을 대학교 졸업을 하고 서울로 갔었는데, 서울에서는 워낙 지하철이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촘촘하게 되어 있고, 제가 서울서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버스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귀찮거든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버스 노선을 모를 정도로 좀 가면 지하철역까지 갔다가 택시 타고 그냥 가는 게 솔직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지인 입장에서는 그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용하게 되면 거의 100% 지하철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제가 왜 말씀 계속 해드리냐면, 지하철이 주는 그 효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광역시는 그 길드란 도시예요. 그 다음에 그 항구라는 도시가 항상 그 산악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자체를 지하철 노선이 꽤 여러 노선이 형성되어야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길드란 도시이기 때문에 그 순환형 이런 2호선 같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봐보면 대구광역시,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그다음에 이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평지에 있고, 지금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광주광역시를 놓고 보면 이 순환선을 이렇게 쭉 돌려놨죠. 그다음에 동쪽에만 무등산이 높게 있고 나머지 북측, 남측, 서측은 다 좀 평지에 가깝습니다. 이런 게 순환선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일단 편리성이 입증이 되어집니다. 특히 대구광역시가 2호선 순환선이 되고 나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봐보시다시피 효천 1지구, 2지구 있고, 여기 혁신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대장주 중 1, 2차 아파트가 수안지구 가격을 한 1, 2년 전에 따라잡았습니다. 3억 5천까지 찍으면서. 그랬는데 그 1, 2년 사이에 여기 효천 1지구나 봐보시면 다른데 강주에 유수의 또 뭐 아파트들, 그다음에 여기 수안지구, 또 첨단 2지구, 이런 그 신도시 아파트들이 대부분 얼마를 찍었습니까? 거의 5억 가까이 기본 33평 기준으로 찍었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왜 급등했냐라고 말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하철 2호선 그 지하철 2호선의 편리성이 그 선반영 되어졌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의견이 이제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각자 생각은 이제 틀린 거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런 의견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호선이 이렇게 지금 이제 2호선을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호선은 이렇게 광주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광주광역시가 둥글둥글 하잖아요. 전체적인 모습이 둥글둥글하고 봐보면 전체 지도를 놓고 한번 봐보시면 광주광역시가 원래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 한 절반 가까이가 그 도넛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이 한 5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 도시가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순환, 순환현도 좋고, 나중에 그 3순환 도로도 뚫고 있는데, 지금, 이게 2순환 형태로 지금, 지하철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를 보시면, 여기 뭐 극락강역 주변부터 뭐, 주변에 차량기지 설치하고, 광주시청 출발해서 상무지구 뚫고, 상무 뭐 3지구 뚫고, 이렇게 지금 계속 금호지구의 월드컵 경기장, 그래서 남구 쪽으로 해서, 방림지구로 해서 남강주역, 조선대학교, 뭐 두암동, 광주교대, 광주역, 그다음에 뭐 이제 2단계 들어가네요. 전남대, 뭐 북구청 후문, 그다음에 오산읍지, 오산지구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일국지구로 이렇게 돌아서 본천산업단지, 그다음에 여기 뭐 첨단 2지구 여기 되어지죠. 그다음에 여기 첨단 과학산업단지, 첨단 이게 중심 상업지구를 통과해서 여기 소환지구 꼭대기, 그다음에 소환지구, 그다음에 소환지구 앞에 여기 큰별초등학교가 거예요. 여기 호반 아파트,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신가 재개발지구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자 3단계는 이쪽에 지금 그 남구 쪽에서 백운동 쪽으로 이렇게 효덕교 여기 진울지구 통과해서 지금 효천역까지 지금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단계인데 이 정도만 지금 형성되어져도 어떤 이제 효과가 되냐면은, 이게 지금 이 순환선이다 보니까 좌우로 이렇게 돌 거잖아요. 좌우로 계속 돌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었을 때 우로 돌 수도 있고 좌로 돌 수도 있어요. 이게 도는데 30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15분이면 도착하겠죠. 최고 뭐 거의 한 20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뭐 해서 어찌됐든 뭐 넉넉 잡아도 30분. 이게 웬만한 거리를 30분 순환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완전히 반대편 끝이 있으면 30분일 것이고, 좌로 돌거나 우로 돌거나 한번 뭐 15분, 20분이면 이게 도심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많이 이제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그 나중에 버스 노선이 개편이 이제 보통 봐보면 버스 노선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대형 버스가 지금 이제 뭐 화순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장성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담양에서 들어오고, 나주에서도 들어오고, 뭐 한평에서도 들어오고 그럴 거잖아요. 이런 이제 버스 노선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다시 광주에서 그렇게 옆에 분단위로 나가는 버스 노선이 있을 건데, 여기 나중에 이제 버스 노선이 아마 개편될 겁니다. 개편되는 게 이 지하철 2호선하고 연동시켜주는 그런 버스 노선이 이렇게 마을버스 같은 형태라든지 짧은 구간으로 형성되어져서 그것을 지하철 2호선을 극대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 광주역이 뭐 빨리 좀 폐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중전철, 중기차죠. 이게 뭐 차량 뭐 8량, 11량 뭐 이렇게 뭐 이런 기차가 한 도심을 뚫고 지나온다는 것 자체가
맥을 다 끊어 놓고 이 광주역에서 다시 들어왔다 백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부산역이나 목포역이나 그 끝허리에 있는 역에서나 이런 현상이 있어야지, 있으면 기차가 정차했다 바로 앞으로 달려나가야지. 속도도 엄청나게 느리게 와서 모든 도시 메트로를 다 끊어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방식을 뭐 트램 방식이라든지 2량이나 4량 교체해서 일반적으로 버스도 잘 지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아니면 이제 지하를, 아니면 경전철로 지하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 노선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2호선 말고도 한 번 더 X 형태로 이렇게 한 번 더 연결시키면 좋겠죠. 여기가 지금 3단계 있는데 이걸 해서 1차선을 하고 연결시켜서 한 번 더 한가운데로 뚫고 X바 쪽으로 이렇게 좀 특이한, 그래서 한 4호선까지 되면 광주광역시가 지하철이 거의 안 뚫린 것이 없을 겁니다. 거의 웬만한 데는 다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광주 시내는 주요한 버스는 노선을 없애버리고 마을 버스 형태로 하고, 여기 주변에 있는 그 군단이나 담양군, 하성군, 장성군 연결시키는 그런 광역버스만 놔두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많이 줄 거고요. 이렇게 버스가 많이 사라지게 되고, 또 이런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도심 지내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되어지냐면, 사람들이 한 가구당 2대의 차를 몰고 계신 분들이 한 대로 줄이게 됩니다. 한 대로 줄이게 되고, 주로 지하철을 이제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도심 시내에 도로가 완전히 널널해집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인 여자분들, 지하철을 탐으로 인해서 버스에 대해서 오는 불친절, 그 다음에 택시에서 오는 불친절, 이런 것을 다 커버가 돼요.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친절하신 분도 있고 안전운전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통상 봐보시면 택시 운전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버스 운전하신 분들이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호등 무시하고 빨리 달리고 뭐 개문발차서 사고 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시 운전사분들도 자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과속 운행, 끼어들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밤 한 9시나 넘으면 남자분들은 택시 타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거의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밤 9시 넘어서 택시 타는 거, 8시나 벌써 9시 넘어서 택시 타는 것을 공포 수준에 가까워합니다. 택시 자체를 안 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택시를 기사분들을 못 믿는 거죠. 이게 대부분 택시 기사분들이 안 그러는데, 그래도 뉴스에 흉악한 사건들이 나오고 하면은 그걸 불안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버스 교통약자들에 대한 해결이 완전히 좀 이제 보통 지하철이 되면 밤 12시 정도까지 이렇게 운행이 될 거고, 나중에 더 수요가 있으면 서울 같은 경우 새벽 1시까지도 이용하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것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이 지금 광주광역시 지하철이 2량이라고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2량이어도 봐보면 이게 왜 괜찮냐면, 2량밖에 되지 않지만 버스보다는 더 많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시간대가 걸릴 게 없으니까, 필요로 하면은 이 경전철을 시간대를 수요가 많이 일어나면 출퇴근 시간대는 예를 들어서 3분, 5분 단위 이렇게 하다가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 2분 단위, 2분 30초 단위로마다 계속 출발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결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났다 그러면 보통 지하철 역사에 보통 가보면 처음에 시설을 할 때 대부분 딱 2량만 승하차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한 4량이나 6량까지 탈 수 있도록 대부분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다 봐보면 이게 8량 지하철인데 보통 10량이나 12량까지 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넓게 다 빼놓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양에다가 추가로 3량, 4량 붙이면
그냥 그 증차되어지는 그런 문제되니까 그런 문제는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은 뭐 거의 뭐 무시해도 될 그런 정도의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되고요. 여기까지는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지하철이 되면은 지하철 문화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면 사람들이 버스를 타게 되면 지금은 좀 더 많이 낮았죠. 웹사이트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하도 버스를 안 탄 지가 한 뭐 20년 가까이 돼버려서 잘 이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버스가 도대체 오는데 버스 기다리는 데만 한 30분 뭐 깨지죠. 요즘은 이제 뭐 웹에서 뭐 이거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몇 분 만에 도착한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지켜지는데 요즘은 좀 더 많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지키려고 버스 기사분들이 굉장히 난폭 운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또 노약자들이 많이 다치게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정시성이 확보가 되지 못하고 또 어떤 그 사고가 나거나 중간에 또 차가 막히거나 지금 강주 시내에 봐보면 저도 강주 시내 혁신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강주 시내에 들어가면 아주 좀 돌아버릴 정도죠. 너무 막히니까. 그러면 앞뒤로 차가 많이 있으면 버스가 아무리 뭐 달리려고 해도 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뭐 어차피 못 지킬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시간 약속을 못 지키게 되고 출퇴근하는데 항상 좀 불안하죠. 내가 지각하게 되면 상사나 사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많이 들게 될 게 뻔한데 근데 지하철을 이용해서 정시성이 확보되면 다음부터 사람들은 모두 다가 지하철을 타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지하철이 급속하게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지하철에 있으면 이 지하철이 형성이 되면 가장 그 집값을 많이 제가 영향받을 건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데는 아무래도 신도시는 그 수안지구 있죠. 수안지구 이런데 그 지하철 역세권 끼는 아파트,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되어져 있는 여기 뭐 저 첨단 이지구 이쪽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분양하고 있는 그 전남대학교 지금 제일 풍경제 있죠. 중 3구역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초역세권이죠. 바로 걸어서 뭐 몇 분이면 될 거고, 이지구 같은 경우는 광주역으로 걸어서 한 400m, 거리가 한 400m니까 좀 시간 좀 걸리겠네요. 이게 그러더라도 다 역세권 내에 들어가니까 이런 아파트가 나중에 지금 지하철역보다는 아파트가 좀 더 빨리 준공이 떨어질 거예요. 준공하고 한 1, 2년 안에 또 이제 지하철도 하다 보면 공사가 뭐 발파 작업이라든지 뭐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더 보다는 통상 더 이렇게 빨리 되지는 않고 늦어지더라고요. 늦어지기는 하나 그런 역세권에 대한 아파트 지금 선반영 되어진 것도 많이 있는데 또 추가로 오르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희망하는 사항으로는 제가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 효촌역에서 대촌으로 해서 혁신도시 나주시청, 그 다음에 여기 그 나주역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그 안도 있고 봐보면 여기 지금 1호선에서 여기 1호선 있죠. 이게 제가 놓쳐버렸네. 1호선에 있는 거기에서 이게 뭐 지금 동신대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나주역, 그다음에 이렇게 혁신도시를 연결시키는 그런 안이 있고, 그다음에 상무지구에 상무역에서 쭉 내려서 대천역으로 해서 혁신도시에서 나주역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상무지구에서나 효촌역에서 이렇게 내려서 그 대천 쪽으로 연결시켜진 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광주시 입장에서 보시면 광주시가 더 광역시고 그 규모도 크고 그쪽에서 힘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동신대를 키워줄 리는 전혀 없을 거다. 대촌을 키우고 싶으실 거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쪽 안도 빨리 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주 지하철 2호선 이제 노선도 한번 이제 참고로 한번 알아봐 보겠습니다. 강주 지하철 2호선은 뭐 다른 사람이 지금 뭐 해놓은 건데요. 제가 이런 작업을 할 줄 몰라서 다른 사람 것도 참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공에 대해서 알려드린데 원래 뭐 6월부터 착공을 이뤘는데 7, 8월로 연계되어 있고요. 수안지구, 첨단이지구, 신규택주, 신규택주가 도시화로 2.5배 확정되고 버스 부족해서 그다음에 강주 지하철 2호선이 하루 최대 43만 명 뭐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버스 1224대 수용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니 뭐 저 찬성한다고 한편 한다고 뭐 써져 있고요. 버스는 아무래도 신호가 있기 때문에 대기 기간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은 지하철은 그런 부분이 없어 출근 시간, 약속 시간에 맞춰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편리하고요. 또한 강주 전 진역을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니 훨씬 빠른 계속 교통망을 누릴 수 있겠다 써져 있고요. 또한 강주 모든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30초면 이동이 가능하고 강주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사업비 또한 60%를 국가가 부담한다니 뭐 좋다 이런 말이고 2호선 재정 객지는 244억 원, 2호선이 없었다면 430대 증차하여 233억 원 추가 소요가 되며 2호선 건설비는 이미 중기 예산 계획에 반영되어 2호선을 건설하더라도 부채는 예상 금액의 16에서 18% 수준에서 안정적인 관리 가능합니다. 강주 지하철 1호선은 중량전철이고 지하철 2호선은 저심도로 깊이 파지 않고 경량전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인전철로 지금 할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호선 차량은 총 72량 36편성, 2량 1편성, 당 153명 수송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네요. 2량 1편성 무인 경전철로 운영되며 버스와 중량전철이 중간규모 수송 능력을 가진 최첨단 교통수단으로 건설되는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장점을 가지고 있고 부산 4호선, 2호선 등이 성공적으로 운행되어 검증을 마친 시스템입니다. 또한 2호선 개통 후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질 경우 운행시간을 2분까지도 줄일 수 있으니 더욱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강주시 예언이 넓어지면서 교통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반면 승용차 등록 대수는 6년 동안 약 30% 증가했으며 도로 교통이 혼잡, 도로의 신규 개설, 정비 확장 등 추가 예산 투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주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된다면 도시철도를 간선으로 하고 시내버스를 지선으로 하여 대중교통 책임을 탄탄하게 운영하게 된다면 도로 혼잡원 관리 비용까지 최소하여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되어졌고요. 열차 내부에는 CCTV 관전센터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긴급 통화 장치까지 가능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불연 및 난연절 뭐 이런 더해졌네요. 차량의 설계, 제작, 주행, 시험 등에서 모든 제작 과정을 공인된 기관으로 승인받고 안전성 검증 통과된 차량만 운영이 되고요. 종합 관제 시스템에서 지상 제어 시스템, 차량 제어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진단으로 자문위원회 검증, 뭐 교통안전 영역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제가 좀 잘못 알은 게 있는 거 되네요. 전 구간이 60분 정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순환선이 좌로 돌고 우로 돌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최장 뭐 30분 소요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뭐 30분 이내에 주파하는 거니까 이 광주광역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생활을 제가 광주광역시도 해보고 부산광역시도 해보고 서울시도 이제 해보고 했는데 강주 사람들은 통상 그 30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차량으로도 이용해도 30분 이내에 되는 걸 좋아하고 서울이나 부산에서 제가 생각해보면 그쪽은 더 부산도 인구 400만이 넘어간 그 광역 시다 보니까 출근이 보통 1시간 정도 되어지는 것 같고 서울은 보통 출근이 1시간은 기본 좀 외곽에서 있으신 분들은 한 1시간 반, 2시간도 이렇게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호선 순환선은 시청 월드컵 경기장으로 백운광장역, 광주역 첨단 수환 시청역 또는 총 42.1%
뭐 이렇게 지금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휴게로 되어진 거 보시면 여기 지금 나오시네요. 이 지도를 보면 지금 더 정확하게 지금 나올 것 같네요. 집값이 많이 오를 지역이 어디게 되는지 그 신지구 있잖아요. 신지구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봐보시면 C아파트 들어가져 있는 수안지구 많이 오르고 첨단도 오래돼 버렸죠. 그래서 첨단은 영향 많이 안 받을 것 같고요. 첨단 2지구 C아파트만 해서 영향 더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부구청이 이번에 하는 거 요거 C아파트 바로 역세권이니까 많이 오를 것 같고, 계림지구도 C아파트에서 하여튼 C아파트들은 이게 방림지구인데 이 방림지구에서는 여기 봉선지구하고 여기 좀 많이 걸어서 가야 되는 지구라 좀 영향을 좀 많이 못 받을 것 같고요. 지하철 2호선 영향을. 그 다음에 진월지구 같은 경우 이쪽으로 지금 들어선 그 다음 효천지구까지 이 C아파트 있죠. 이 C아파트들은 당연히 많이 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금호지구 같은 경우는 풍암지구도 영향을 좀 받을 건데 C아파트가 아니어서 그렇게 여기 이제 상무지구 같은 경우는 구아파트는 별로 영향 안 받을 것 같고, 구축은 신축 같은 경우 좀 많이 영향 받지 않겠나 싶고요. 이 1호선 라인에도 걸쳐진 것도 같이 이제 1호선하고 2호선하고 시너지 효과가 되어지니까 이 1호선에서 걸쳐져 있는 C아파트들은 또 한 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통이 나고 나면 매우 편리한 강주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자리들은 자연스레 땅값과 프리미엄이 올라가겠죠. 빨리 개통됐으면 하네요.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이상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다가 봐보시면 이건 좀 말이 없는데, 이제 추가로 향후로 더 미래를 더 예측해 본다고 하면은 어떤 것을 더 이렇게, 저는 이제 지하철 3호선, 4호선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뭘 더 해줘야 되냐면, 제가 지금 이제 혁신도시에 살다 보니까 혁신도시하고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봐보시면, 여기 남구 쪽에서도 여기 또 뭐 남강주역이라든지 뭐 해서 이쪽 아래로 화순으로도 이렇게 경전철이라든지 연결시켰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담양 위쪽으로도 있죠. 동광주 쪽으로, 동광주 IC 쪽 이쪽으로, 요쪽쯤 뭐 되나요? 두암지구 요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담양, 그 다음에 이쪽 첨단 쪽으로도 어떻게 된가요? 장성하고 연결시키고, 여기 이쪽으로도 화순 요쪽 공항역 넘어가면 이쪽에 있는데 그쪽도 한평하고도 연결시키고 하면, 이게 강주광역시가 지금 큰 좀 시너지 효과가 좀 약해요. 이게 강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강주에서 직장이 있는데 담양에서 출퇴근하거나 하순에서 출퇴근하거나 그 다음에 뭐 장성에서 출퇴근하신